지금 생각해 보아도 전 생애를 통해 이 여행에 소비한 7, 8일 동안만큼 완전히 걱정과 노고에서 벗어난 일은 없었다. 사버랑 부인의 걸음걸이가 나머지 두 사람은 그것에 맞추어서 걸어야 했기 때문에 흡사 긴 산책을 하는 것 같았다. 이 추억은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 특히 산과 도보 여행에 대한 다시 없이 강한 취미를 내게 남겨주게 되었다. 걸어서 여행을 한 것은 젊을 때뿐이었지만 언제나 뭐라 말할 수 없이 즐거웠다. 그 후에는 의무라든가 용건이라든가 혹은 가지고 갈 짐들이 있어 신사인 척 마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통의 시와 귀찮음과 거북함이 나와 함께 타고 다녔다. 그로부터는 옛날 여행에서 맛본 걷는 즐거움 대신에 도착할 필요만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파리에서 나와 취미가 같은 친구 두 사람을 오랫동안 찾은 일이 있다. 각자 주머니에서 50루이의 돈과 1년이란 날짜를 할애하여 우리들의 옷을 넣은 자루를 짊어지고 갈 심부름꾼 하나만을 데리고 같이 걸어서 이탈리아 일주를 할 동료 두 사람을 구했었다. 이 계획에 마음이 끌려서 나타난 사람은 많았으나 외관에 달려있었을 뿐 결국은 다 공중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이야기거리로는 좋으나 실행은 하고 싶지 않다는 속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나는 회상한다. 이 계획을 열심히 디드로와 그림에게 설명해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 것을 한때는 이야기가 다 된 줄 알았다. 그러나 결국 글로 쓴 여행을 하자는데 낙착되고 말았다. 그림은 그런 여행에서 디드로에게 잔뜩 배교의 죄를 짓게 하고는 종교 재판에는 나를 대신 끌어넣는다는 식으로 하면 그처럼 재미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토리노에 너무 일찍 도착하는 것은 섭섭한 생각이 들었지만 큰 도시를 보는 기쁨과 장차 내가 내게 맞는 유리한 지위에 앉는다는 희망으로 마음을 달래었다. 이미 야심의 횃불이 머릿속에 타오르고 전날의 수습공보다 한없이 높은 지위를 혼자 그려보고 있던 나는 머지않아 그보다 훨씬 못한 처지로 떨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에까지는 도저히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하게 될 아무런 흥미 없는 너절한 세부에 대해서 독자의 용서를 혹은 양해를 구해야겠다. 공중에게 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려고 시작한 이 기획에 있어서는 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애매하게 숨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 늘 공중의 눈앞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공중은 공중대로 내 마음의 온갖 방황, 내 생활의 모든 구석까지 따라와 주어야 한다. 내 이야기의 사소한 틈이나 사소한 구멍을 발견하고 이 기간에는 무엇을 했을까 갸우뚱거리면서 모든 것을 펼쳐 보이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잠시도 나한테서 한눈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나는 침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더 꼬치꼬치 추궁하게 하는 대신 훌훌 털어 보임으로써 어떤 짓궂은 추궁이라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해 주려는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용돈이 다 떨어졌다. 나는 무심코 그 말을 해버렸다. 나의 경솔함은 두 사람의 안내자에게는 뜻밖의 행운이었다. 사브랑 부인은
바랑 부인이 나의 작은 칼에 다르라고 준 은빛으로 반짝이는 황급 리본까지 교묘하게 앗아 버렸다. 그것은 무엇보다 아까웠다. 내가 조금만 덜 버티었다면 칼도 그들 손에 들어갈 뻔했다. 도중의 여비는 충실하게 치러주었지만 그 대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렸다. 토리노에 도착하니 옷도 돈도 속옷마저도 없었다. 문자 그대로 알몸뚱이 하나로 앞으로의 운명을 시험하게 되었다. 소개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내밀었다. 그리하여 곧 개종자의 구호원에 안내되었다. 드디어 강요된 생활 방도로서의 종교를 여기서 닦는 셈이었다. 입구에 새 창살의 커다란 문짝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이중으로 닫혀버렸다. 첫걸음의 인생은 즐겁다기보다는 위압적이었으며 기분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넓은 방으로 인도되었다. 둘러보니 가구는 아무것도 없고 그 대신 방 한쪽에 큼직한 순환상을 세운 나무 제단과 그 주위에 초라도 바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오래되어 낡아서 반드르르 윤이 나는 나무 의자가 네댓개 보였다. 이 집회실에 4~5명의 험상궂은 사나이들이 있었다. 나의 교우들이다.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이 되기를 지원한 사람들이라기보다 악마를 따르는 궁졸처럼 보였다. 이들 무례한 중의 2사람은 슬라보니아 사람이었으나 자기들은 무어 계통의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게 털어놓은 이야기로는 그들은 이익만 된다면 어디서든지 기독교에 들어가 세례를 받아가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문의 쇠 문짝이 열렸다. 그것은 안뜰로 향한 큰 노대를 둘로 나눈 문인데 그리로 여자 개종자들이 들어왔다. 나와 마찬가지로 세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톨릭의 개종을 맹세하는 의식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려 하고 있는 우리의 자매들이었다. 이들은 또한 천주의 양우리를 여지없이 더럽혀온 세상에도 더러운 계집이거나 아주 천한 매춘부들이었다. 오직 한 사람 예쁘장한 얼굴을 한 여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거의 나와 같은 또래이거나 어쩌면 1~2살 위인지도 몰랐다. 그 교활해 보이는 눈길이 가끔 내 시선과 마주쳐서 어쩐지 가까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3달 전에 이 집에 와서 그 후에 2달 가까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가까이 가서 말을 건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감독인 노파의 눈이 너무나 날카로웠고 전도사는 근면 이상의 열성을 가지고 그네들의 개종을 위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보기보다 무척 전능하였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교육이 이 여자만큼 오래 걸린 사람은 없었으니까. 전도사가 아무리 둘러붙어 있어 봐야 개종에 이를 것 같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창살 속의 생활에 실정이 나서 기독교 신자가 되든 안 되든 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반항심을 일으켜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할까 두려워 아직도 되고 싶은 기분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자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입생을 맞이하기 위해 작은 교단이 소집되었다. 일동에게 짧은 훈시가 있었다.
내게는 하느님이 주신 은총에 보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위해 기도를 올려 솔선수범해서 나를 인도하도록 하라는 훈계였다. 그것이 끝나고 처녀들이 그 창살방으로 돌아간 다음 나는 비로소 가라앉은 마음으로 자신이 들어있는 장소를 생각하고 가슴이 섬찟했다. 이튿날 아침 다시 모여서 훈시를 들었다. 그리하여 이때 비로소 앞으로 걸어나갈 길과 나를 이리로 끌어는 전말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말해왔고 여기서도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되풀이하겠지만 날이 갈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은 대체로 올바르고 건전한 교육을 받은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다는 것이다. 도덕관념이 일반 민중들과 다른 가정에 태어난 나는 근친의 누구에게서나 순종의 교육과 교훈과 덕의의 표본만을 배웠다. 아버지는 쾌락을 좋아했지만 밑바닥부터 청렴 강직한 선비였고 신앙심도 매우 깊었다. 세상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멋있는 사람이었고 가정 안에서는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는 그의 마음에 서며 있는 깊은 감정을 일찍부터 내게 불어넣었다. 세 분의 고모들은 모두 총명하고 행동이 올바랐으며 그 중에서 위 두 분은 독실한 신자였다. 남은 한 분도 미혼으로 우아함과 재치와 감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다른 두 분보다 한층 신앙심이 깊었던 모양이나 그런 티를 내는 일은 훨씬 적었다. 이렇듯 존경받을 만한 가정의 품 안에서 랑베르시에 씨의 집으로 옮겨간 것인데 이분은 성직자요 목사이니만큼 마음 밑바닥에서부터의 신앙인으로서 입으로 말하면 그대로 실행을 했다. 그의 누이 동생과 더불어 그는 내 마음속에서 발견한 신앙의 근원을 온건하고 올바른 교육법으로서 개발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 어디까지나 진실하고 신중하고 정당한 방법을 써주었기 때문에 나는 설교에 진력이 나기는커녕 그것이 끝나고 밖에 나올 때면 언제나 마음속에 강한 감동을 받아 바르게 살자고 결심하곤 했다. 그리고는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해이시키는 일이 없었다. 베르나르 외숙모 밑에서는 그녀가 신앙을 일과처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귀찮은 생각이 들기는 했다. 조각산의 집에서는 신앙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별로 다른 생각을 한 것도 아니다. 내 정신을 타락시킬 만한 젊은이는 없었다. 나는 장난꾸러기는 되었지만 방종한 인간은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